지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옥중 편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더니 여러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결과적으로 모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또 사회자로서 또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허평한 장모님하고 대담을 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홍용락TV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까지 좀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평한 장모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허장모님 이름으로 허평한의 부국충정 이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 한번 나왔고 네. 또 이번에 또 하고 네. 그래서 허장모님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장모님 그 지금 이제 여쭤볼 얘기가 뭐냐면은 자 국회에서 그 148명인가요? 148명. 예.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 와중에 그러니까요. 이 저기 코로나 19 이 정말 이 국민들이 정말 전전긍긍하는 이 와중에 이거 말로만 듣던 개헌이 지금 뭐가 불쑥 나왔어요. 개헌 발의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뭐 혹자들 얘기하기는 이제 그 개헌 발의한 사람들이 거기 박지원 대표 그다음에 강창일 김무성 김무성 의원 이 세 분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내각제 개헌으로 빌미를 삼아서 연방제 개헌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부터 또 그다음에 개헌을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일반적으로는 안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리고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나온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그 법 조문이나 이런 골격을 구체화된 내용 개헌 나오는 건 없어요. 없고 지금 나오는 것은 개헌 발의권. 과거에는 국회 과반수 이상 3분의 2 찬성. 그 다음에 대통령.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제한권자가 대통령과 국회였는데 이번에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고 나온 내용은 100만 명의 국민들만 서명을 하면 그리고 요구를 하면 개헌을 할 수 있다. 개헌 발의를 하면은 이걸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도 이게 뭐 말인지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딱 하나입니까 그거? 그럼요. 현재는 나와 있는 거는 그 하나예요. 그러나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이번에 4.15 총선에 개헌하고 총선하고 같이 할 거다 하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 국민들이 지금 중국발 우한 폐렴을 이거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여기에 몰입되는데 기습적으로 이걸 제안하고 이미 했다는 이 사실은 국회 가반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 의도가 어디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평자들이 상당히 의문을 갖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저 양반 머릿속에는 연방제 통일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재임 중에 어떻게 하든지 연방제 통일하겠다 하는 거를 이미 뭐 예비 후보 때 다 얘기를 했고 지난번 대선 때도 얘기를 했고 대선 때 나와 있어요. 다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몰랐고 설마 뭐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연방제 개헌이라는 것도. 그래서 대통령 되고 1차 초대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민 여론에 밀려가지고 못했어요. 실패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자유공화당이 그 전신인 우리 공화당, 그 전신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조은진 대표, 저 허평한이 중심으로 한 이 지도부는 그걸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4.15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해서 연방제 개헌을 할 거다. 이리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그 개헌에 동조를 한 김무성을 비롯한
과거에 그 자유한국당 안에 핵심 세력들은 이원 집중부제 내지는 내각제 개헌을 해서 권력을 자기 자손 대대로 물려준 일본식으로 이런 어떤 개헌 내각제 개헌을 할 거다. 거기에 박지원 씨까지. 그 요번에 공교롭게 발의한 게 더불어당 강창일이.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김무성 의원이 중심으로 돼서 148명이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문재인 추종하는 주사파에 조정받고 있는 더불당. 이 더불당은 분명히 연방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지금 군불 떼는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김무성과 박지원 씨와 같은 분들은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개헌이다 말이죠. 이 개헌 내용이 구체적인 골기가 나오는 건 없는데 1차 개헌을 할 때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강조 5.18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겠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빼겠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색채가 하는 많은 그런 경제적인 요소도 제한시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항했고 그 당시 분위기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번에 이제 4.15 총선에서 이 두 세력이 그야말로 국회를 다시 장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개헌 테이블에 올려지고 100만 명의 자 연방제 개헌을 하겠다는데 대통령이 그걸 내면은 당장 북한 빨갱이 간첩이라고 비난받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거 못 내는 거예요. 그 개헌하려면 대통령 자기가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또 자기들 스스로 하면은 국민들로 또 비판받으니까 시민단체를 시켜가지고 국민의 이름으로 연방제 개헌안을 만들어 올리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니냐 나는 그래 보인단 말이죠. 요즘 이제 그 말씀 중에 저도 이제 그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청와대 청원하려고 그러면은 뭐 5, 60만 원, 7, 80만 명 그 청원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금방 돼요. 예, 그러니까 100만 명도 그 봐이 쉬운 건데 중요한 거는 그 개헌 내용인데요. 내각제 만약에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잘 모르니까 얘기인데 이제 우리 장모님은 잘 아실지 몰라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설마 연방제 개헌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 나도 그리 봐요. 그분이 뭐 대한민국 체제를 주는 개헌에는 안 할 분으로 봐요. 나도. 예.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정치 입지가 약화됐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예. 어쨌든 동지로서 그걸 주도한 이거 국민들을 알려지면서 정치적 입장이 땅바닥에 가 있었다고요. 예. 여기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거는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러면 내각제 개헌이 되면 뭐 국회의원 배지 달든 안 달든 그 당의 리더로서 총리로 갈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세력을 계속 누릴 수가 있죠. 그런 욕심으로 그런 목표로 가지고 자기들은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아이들의 그 공작이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의 조정을 받고 있는 주사파 핵심 세력들한테 못 이깁니다. 결국 이용당하고 만다. 그게 좋은 예가 월남이 공산화될 때 월남 전쟁이 직전에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직전에 어떤 제의가 있었냐면 북쪽에서 연방제 통일로 하자. 이제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북 양 체제를 연방제 통일하자. 예. 여기에 합의가 됐고 그 전 단계로 평화협정 체결하고 도장 찍은 겁니다. 연방제 통일이 되었습니까? 결국 미군 몰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미군 나가자마자 바로 공작을 적화됐는데 지금 현재는 연방제 개헌 말은 쏙 집어넣습니다. 100만 명,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 이제 국민들도 우리도 100만 명만 서명하면 개헌할 수 있네. 얼마나 달콤합니까? 과거 자유당 시절에 그 조항이 있었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논자는 그리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는데
그 유신 체제에 들어오면서 없어졌대요. 네. 그러다 다시 이번에 부활시킨다는데 정말 국민들이 권리를 신장시키고 한 발 더 나아 민주화된 국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개헌을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지금은 우리는 분단이 돼 있고 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지방자치도 그 당시에 폐지시킨 게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 이후까지는 우리는 유보해야 되겠다. 왜? 그 선거를 통해서 하다 보면 북한 간첩도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내려오다가 1987년도에 만들어 놓은 이 5년 단임제 헌법, 네. 저는 이 헌법이 아주 우리한테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헌법을 어떻든 자기들 정치적인 두 이끌어간 리더 축이 자기들 셈법으로 이걸 개헌을 지금 시작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눈을 뜨고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아, 그럼요. 눈을 그런데 깊이 살펴봤는데 또 이번에 4.15 총선 때 예. 같이 해버리면요. 예. 국회의원 자기 뭐 누구 당선식 여기에 몰입돼 있지 개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떠들고 논하고 할 장이 전혀 없어집니다. 바로 이걸 노리고 지금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그 이런 개헌을 이제 뭐 순수하게 저는 순수하게 사실은 이 또 지금 문 정권도 보고 뭐 그전 정권도 봤지만 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제왕적 대통령이다.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법도 다 바꿔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머리에 먹물 들은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은 호응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장모님께 말씀하시는 건 이건 연방제 가기 위한 가교다. 가교입니다. 네. 그 술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앞으로 내용이 안 시간이 나왔잖아요. 지나면서 내 말이 맞느냐 보시라니까요. 예. 제가 무슨 국민들을 겁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럼요,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우리는 예.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음. 그래도 이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지켜야 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이걸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체제로 통일로. 그래야 8천만 동포가 또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그나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과 작은 풍요라도 누리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중한데 북한은 70년간 집요하게 우리를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공작을 했다니까요.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그거는 너무 사람 아니죠. 구태의한 얘기니까 그걸 바로 홍 대표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네. 그걸 구태의원 하다 그러면 개헌으로 얘기를 해보죠. 이 개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개헌이 만약에 이 개헌도 북한의 지령과 공작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그럴 됩니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모님은 이것까지 보는 거죠. 지금 그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예. 그분들이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다음 그 이 개헌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보수 좌파다. 좌파들 다 저기 뭐 공천한다. 차라리 좌파는 괜찮아요. 예. 종북 좌파, 예. 북한 간첩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당연하죠. 이런 소리를 하면은 예. 지금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 그러고 말이죠. 내가 미치고 한장하겠어요. 어? 예. 내가 시간만 많으면 그 사례까지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평생 예. 이 분야를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럼요. 담당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예. 그래서 예편에서도 놀지 못하고 내가 11년째 예편하고 11년째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나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 7년을 제가 혼자서 예.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강의 다니고 책 출간해서 다니고 내가 스스로 정당까지 만들어서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 내가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 대표까지도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하니까 지금 뭐 시대가 어딘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올려준 돈이 대남 공작 자금으로 대한민국의 간첩들한테 직접 돈이 내려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분단이 안 돼 있고 정말 우리가 자유체조 통일국가로 돼 있는 가운데서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하면 난 이거 안 나온다니까. 뭐 아이말로 사회주의로 가든 뭐로 가든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단돼서 체제 투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만에 하나 북한에게 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북한 주민들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산다니까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요 나와서 따지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것이지. 예? 그 순수하고 그래서 충전에 대해서 뭐 잘 알죠. 근데 개헌 문제를 아직 이렇게 너무 역설하기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아주 기습적으로 이번 조짐은 있다. 당연하죠. 이번에 이건 군부를 뗀 거예요 지금. 이거 이번에 4.15 총선에 그 사이에 이미 개헌안 다 만들어 놨어요 얘들은. 구체적인 개헌안을. 이건 100만 명 이상이 할 수 있다는 거는 달콤하게 국민에게 내세우는 하나의 그 미끼고 이거는 개헌으로 가기 위한 미끼라니까요. 그래야 뭐 야 우리 이번에 그래 100만 명 국민이 동참해서 말이야 사인만 하면 개헌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좋네. 해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통과. 요것만 이 내용만 갖고 개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나머지 내용. 안 내놓죠. 안 내놓고 있고 1차 내놨다니까. 연구하는 안이 나와서 2년 전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까 저기 5.18 혁명. 예, 거기 5.18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버렸다니까. 자유 빼버리고. 아니 북한도 주적으로 빼는데 뭐. 자본주의 개인 소유 이런 문제를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이란 사람은 자기 자서전에서까지 월남이 패망하고 미군이 패퇴하는 거 희열을 느꼈다고 써놨단 말입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자기는 촛불 정권이고 촛불 혁명 정권이라 하면서 6.25를 내전이라 그러고 완전히 김일성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고 다녔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윤희상이가 동독에 그 김일성이 완전히 그 핵심 간첩인데 그 가서 대통령 G20에 가가지고 마누라하고 묘대가 통영에 동백나무를 그었다 신고 지금 통영에 대한 윤희상이 기념관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김일성의 편에 싸웠던 사람을 신용복이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뭐를 그리고 김원봉이 물론 독립운동하고 고생한 부분은 일부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6.25 전에 어쨌든 6.25 전에 김일성이 노동상이 돼가지고 인력, 물자, 전쟁 다 동원해서 핵심 그 사람을 훈장을 우리 보훈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 사람을 창군의 뿌리라고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현충원에서 말이죠. 이런 대통령이고 그 사람이 추진하는 개헌인데 이걸 아직도 그냥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개헌을 하는갑다? 제가 사령관 때요. 300개가 넘는 소위 진보를 가정한 진보 단체들이 진보 연대로 하나 통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들이 주장하는 게 김일성이가 주장한 똑같아요. 자, 이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남북 연방제 통일. 거기다가 북한 아이들은 그 당시 김정일 통일 대통령인데 그것만 싹 빼고 나머지 똑같더라니까. 이게 강령이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소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받는 시민단체들 이걸 하나로 모아서 하는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걸 공공연하게 그걸 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고 지방 카이노도 마련하고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여기에 몰입 활동안에 김일성이는 우리 먹을 공작을 70년간 해왔고 간첩을 내려먹고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근데 국회든 정부 기관이든 곳곳에 다 침투해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세력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본질을 내가 분명히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수십 차례. 이분이 김정은 참수하고 자유통일로 가려고 하다가
북한 지령받은 세력에 의해서 탄핵된 겁니다. 거기에 연방제 해서 권력 눌리고 하는 김무성에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합세가 등뒤에 칼 꼽아서 탄핵시켜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국민들을 알려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자유됨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단순하게 그냥 뭐 이 포인트 해놔 가지고 이 떠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잘 네. 알고 있죠. 네.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존경하고 또 어쨌든 모시고 이러는데, 자, 이 개헌 문제가 사실 우리가 짚어봤는데, 이제 장모님 말씀은 이 개헌이 아마도 아직 속속들이 개헌 내용은 밝혀지지 이미 않았는데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 있지만 있어요.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았다. 왜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음.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밝혀진다. 1차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집권 1년 차에 나와가지고 내용이 나와 돌아다니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 오한폐렴에 정신이 없어요. 국민들이. 예. 거기다가 사유로 총선한다고 온통 그게 몰입될 겁니다. 예. 이때 설적 끼워가지고 그냥 같이 통과해보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국민들, 우리 그 장모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본론에 좀 벗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계신데, 말씀은 이겁니다. 대형 세력이 강하든지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쳐다보든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모님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선대들이 살아오면서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옳고 또 이게 우리한테 적합하고 또 맞고 이런 어떤 그 체제 경쟁에서 이긴 체제 아닙니까? 이걸 지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형 세력이 커지자, 또 하나는 국민들이 좀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자. 그래서 이 개헌이라는 게 야합에 의해서 만에 하나 연방제로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장모님. 자, 여기서 이제 듣겠습니다. 참고로 하실 거는 네. 이번 총선에서 네. 방금 얘기한 그 100만 명 서명을 하면 네. 요구를 하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요 부분 개헌하고 네. 뭐 4.15 총선에 7월 달 정도 가가지고 뭐 본격적인 개헌 또 한다 이런 말도 있고, 네. 저는 볼 때 이번 4.15 총선 때 기습적으로 국민 투표로 같이 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분 뭐 4.15 총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는 게 아니고, 네. 4.15 여건이 되면 4.15 총선에 지금 이리 슬슬 말을 꺼내놓고 아예 개헌을 딱 붙여버려가지고 국민 투표해서 개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 갈 수도 있고, 이번에는 요 부분 이것만 해서 하고 총선 이후에 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어떤 경우든 이 개헌은 막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지금 이리 노는 이유는 내가 볼 때 결국 4.15 총선에서 자기들이 개헌선을 확보해서 연방제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느끼고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해버리겠다 하는 그 포인트가 이걸 가지고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정치권이 이걸 짚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짚을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도 짚을 언론이 없습니다. 예, 언론도 다 장악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유튜브에 떠드는 건데 김무사랑은 장군 출신이 뭘 정치를 알고 개헌을 안다고 저 떠들어 이래 하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아닙니다. 아니 시청자들 일반 국민들은 예, 예. 저는 분명히 평생을 이 자유 대한민국 북한하고 체제 투쟁하는 그 현장을 내가 보고 살았고, 여기서 잘못하면 적과 통일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늘 고민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고 개헌 문제, 이 문제가 본격화되면은 장모님하고 계속적으로 한번 얘기. 다시 합시다. 이 예,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얘들이 구체적인 속셈이 나오면은 예. 이번에 4.15 총선에서 개헌도 부결시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장모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정말 뭐 개헌 이것도 중요하지만 큰일 났다 진짜. 더 중요한 게 이 메르스 19입니다. 근데 이 홍영락 텔레비전을 보고 코로나 19. 코로나 19인데 홍영락 TV를 보고 이 소독제 판매 회사가 이거 광고해도 되죠? 저희들한테 이거를 주는 거죠. 홍영락 TV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는 감동했다 이러면서 저희들 이 어려울 때 이거 비싸게 팔아도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한테
이게 소독 스튜디오 소독 잘하고 하라고 이야, 좋네. 소독제를 몇 말 보내주고 이 손 소독제 지금 조그만 가져왔는데 예. 오늘 이제 쓰고 이제 또 큰 것도 몇 개 보내주고 또 그다음에 출연하신 분들한테 이 개인 소독제 야. 이걸 하나씩 드리라고. 나는 처음 봤는데 이런 거는. 아, 예, 예. 지금요, 예. 이 소독과 방독 이 마스크 심각합니다 지금. 예, 예. 뭐 이거는 아니 지역 소독을 방역을 안 해요 이 정권에서. 이거는 제가 마스크가 있는데 어떤 우리 또 텔레비전 보시는 분이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 참. 나는 마스크 초기에 누가 몇 장 줘서 예. 그거 그냥 말리고 빨아서 쓰고 있습니다. 한 장을 못 샀어요 3주 동안에. 이 회사 이름이 JZ 코리아라는 JZ 코리아. JJ 코리아. 예, 예. 그다음에 조진권 사장님인데 조진권 사장님인데 이제 우리 홍영락 TV를 보면서 자기가 참 이런데 보내는 게 보람이 있겠다 해서 힘들게 하시는데 이 와중에도 쉬지 않고 방송하고 해서 대구 경북도 좀 보내더라 그랬어요. 아, 예, 예, 그 보내고 이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 광고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광고해주지 말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우리 감사해서 얘기해드려야죠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네들은 가격 이거 드리겠습니다. 가격 올리지 않고 착한 가격으로 계속 준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소독제고 이거 또 이런 거고 지금 사실은 오늘 그 방송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예 장모님 지금 마스크 소독 방역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예예예. 하여튼 장모님 이거 하나 우선 드리겠습니다. 좋네. JZ 코리아 조진권 사장님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디서 삽니까 사면은? 아니 인터넷으로? 아니 살 수가 없어요. 인터넷 판매를 안 하고? 뭘 판매는 하는데 JZ 코리아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있겠죠 뭐. 예, 근데 예. 하여튼 뭐 그건 제가 모르고 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광고도 아닌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장모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쓰십시오. 잘 쓸게요. 레이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평한 장모님과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